최근 들어 폴드 7과 플립 7의 스펙과 렌더링 등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폴드 7에서는 화면 사이즈부터 펜 입력 방식까지 많은 것들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폴드 7과 플립 7은 과연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지금 저와 같이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TMI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폴드 7과 플립 7의 정보는 폰 아레나와 샘 모바일 등 여러 IT 전문 매체의 정보를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과 화면 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온리스크에서 공개된 폴드 7의 렌더링 디자인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디자인은 전작과 동일하나 화면 크기가 좀 더 커질 예정인데요. 이번 폴드 7의 외부 화면은 전작의 6.3인치에서 6.5인치로 커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가로 길이가 좀 더 넓어져 접은 상태로 사용할 때 보다 일반적인 스마트폰에 가까운 사용감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폴드 7의 내부 화면 역시 전작의 7.6인치에서 8.2인치로 커질 예정인데요. 이는 아이패드 미니와 거의 같은 크기로 폴드를 펼쳤을 때 이제 진짜 태블릿 사이즈가 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두께 역시 전작의 12.1mm의 두께에서 9.5mm의 두께로 줄어들었는데요. 이는 10.6mm의 폴드 SE보다도 얇은 두께입니다. 이렇게 얇은 두께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디지타이저를 없앴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폴드 7의 펜 입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이번엔 폴드 7의 펜 입력 방식입니다. 디지타이저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 즉 폴드의 내부 화면에 S펜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인데요. 폴드 7에서는 이 디지타이저를 제거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만약 이번 폴드 7에서 이 디지타이저가 제거되면 더욱 얇은 두께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 기존의 S펜 방식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폴드 7용 S펜을 따로 구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폴드 7에서 새로운 펜 입력 방식으로 바뀐다면 기존보다 펜이 두꺼워지고 별도의 충전을 해야 펜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번엔 주름에 대해 알아보죠. 이번 폴드 7은 UFG, 즉 화면이 접히는 부분에 유리 두께를 얇게 만드는 기술이 탑재됩니다. 기존에는 화면 유리의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내구성을 확보했으나 대신 주름이 생겼었는데요. 이번엔 접히는 부분만 유리를 얇게 만들어 내구성은 이전 시리즈와 거의 비슷하지만 주름은 오히려 기존의 폴드 시리즈보다 훨씬 적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엔 칩셋을 알아보죠. 이번 폴드 7에서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이는 이전 폴드 6보다 NPU, 즉 AI 연산 처리 능력이 40% 정도 향상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폴드 7은 기존 폴드 6보다 AI 명령 처리를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폴드 7은 전작보다 AI 처리 성능뿐만 아니라 CPU는 37%, GPU는 30%의 성능이 향상되어 기본적인 처리 속도는 물론 게임에서도 매우 좋은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엔 카메라를 알아보죠. 이번 폴드 7은 갤럭시 S 울트라 시리즈와 같은 2억 화소의 광각 카메라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폴드 시리즈는 삼성 스마트폰 중 가장 비싼 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갤럭시 S 울트라 시리즈보다 카메라 스펙이 낮아 폴드 유저들의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폴드 7에서는 비싼 만큼 더욱 강력해진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배터리 용량을 알아보죠. 이번 폴드 7의 배터리는 전작과 동일한 4400mAh가 탑재될 예정인데요. 배터리 용량이 더 늘지 않아 아쉽지만 이번 폴드 7의 두께가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작과 동일한 배터리 용량을 유지하는 것도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플립 7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죠. 먼저 플립 7의 화면 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립 7의 외부 화면은 전작의 3.4인치에서 4인치로 커지고 내부 화면은 6.7인치에서 6.8인치로 커질 예정인데요. 특히 외부 화면은 카메라가 있는 부분까지 모두 화면으로 채워서 전작보다 훨씬 커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발매된 모토로라 레이저 40 울트라와 비슷한데요. 하지만 플립 7은 레이저 40 울트라보다 베젤을 더욱 얇게 만들어 조금 더 커다란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립 7은 이렇게 외부 화면이 커진 만큼
외부 화면을 더욱 실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플립 7의 칩셋을 살펴보죠. 이번 플립 7은 엑시노스 2500의 수율, 즉 정상적인 칩셋 생산율이 50% 미만이라서 어쩔 수 없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이 탑재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엑시노스보다는 스냅드래곤의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삼성의 악재가 플립 7의 사용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립 7의 배터리 용량을 알아보죠. 최근 갤럭시 클럽에서 공개한 플립 7의 배터리 용량은 4300mAh로 이는 전작보다 300mAh가 더 늘어난 용량입니다. 이전 짝인 플립 6 역시 플립 5보다 배터리 용량이 300mAh가 더 늘어난 것과 동일한데요. 이때 유튜브 시청과 게임 플레이 시 플립 6가 플립 5보다 약 2시간가량 더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했던 것을 미루어 보아 플립 7 역시 플립 6보다 약 2시간가량 더 나은 배터리 사용 시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폴드 7과 플립 7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현재 삼성의 폴드 시리즈는 두께와 배터리 용량 등 모두 중국 폴더블 폰이 앞서는 등 중국 업체들의 끝없는 도전으로 그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번 폴드 7에서는 2억 화소의 카메라 탑재와 디지타이저를 없애 얇은 두께를 실현하는 등 여러 가지로 초강수를 두며 중국 폴더블 폰과의 격차를 많이 줄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동안 최고의 폴더블 폰이었던 폴드 시리즈가 어느 순간 중국 업체에게 기술적인 완성도가 따라잡혀 좀 씁쓸한 감이 있었지만 이번 폴드 7을 필두로 다시금 삼성이 폴더블 폰의 최강자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